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또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그 마음이 닫히게 되어서 책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청소년 교회 많은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는데 영향을 fall under sway는 영향을 받다. 좋은 책과 좋은 작가의 영향을 받는 경험을 했었을 거예요. 우리는 매료되거든요. 참신한 생각에 그 책 속에 있는. 왜냐하면 포인트 나왔죠? 우리가 뭐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생각하고의 초기 만남은 어렸을 때의 만남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빠져들어서 우리의 사고 과정의 일부가 된다. 뭐가? 이 초기 만남이 책의 내용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사고 과정의 일부가 됩니다. 쉼표 ing 우리에게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흡수한 이후에 수십 년 동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런 영향들은 우리의 멘탈 풍경에 정신적 풍경에 풍경을 풍요롭게 해주고 실제로 실제도 그런데요. 여기는 과거거든요. 여기는 현재예요. 실제로도 우리의 지능이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어디에 따라 달라지냐면 능력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의 지능은. 교훈과 생각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그 교훈과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이가 들었고 더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저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었고 똑똑한 사람은 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교훈과 생각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지능이더라. 그런데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연결사 그러나예요. 그래서 문장 삽입으로 출제해도 4번 문장이 좋고 연결사로 내도 얘가 좋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나이가 들면서 경직된다. 이 경직된다랑 반대 단어가 열려있다예요. 닫혀있다예요. 얘가 경직된다가. 우리의 몸이 나이가 들면서 경직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뭐하다고요? 그렇다고요. 그럼 함축적 의미는 뭐 된다? 우리의 마음도 경직된다라는 거죠. 경직된다. 그리고 단지 우리가 깨닫는 거, 우리의 깨달음은 약점과 취약함과 약점에 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과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마음이 열렸을 때는 뭐의 욕구를 학습할 수 있는 욕구를 뭐 해줬어?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자극해줬어. 과거 시제. 그런데 슬며시 다가오는 우월함이라고 하는 감각은 슬며시 찾아오는 우월함이라는 감각은 나이가 들면서 슬며시 찾아오는 우월감이라는 감각은 서서히 우리를 단절시킨다. 우리의 마음을 닫히게 한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영향력에 관해서 우리를 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슬며시 찾아오는 우월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장해요. 뭐라고? 현대의 우리 사람들은 더 회의적이어져요. 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더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어요. 이렇게 회의적이게 됩니다. 라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훨씬 더 큰 위험, 즉 현대의 훨씬 더 큰 위험은 회의적인 게 아니라 마음의 폐쇄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공부하거나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소를 두게 되려고 하면 점점 뭐 적여지는 거? 회의적여지는 거. 배우면 뭐해? 라고 하는 회의적여지는 것과 우리의 마음의 폐쇄.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더 위험한 건 누가 더 위험하다? 훨씬 더 위험한 건 마음의 폐쇄가 더 위험하다. 그럼 회의적인 건 배워서 뭐해?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냥 끝나거든요. 개인적으로 끝나게 되는데 마음의 폐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개인으로서 우리에게 부담이 주는 것은 마음의 폐쇄입니다. 폐쇄인 것처럼 보이고 또
심지어는 일반적으로는 더 크게 보자면 개인을 넘어서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사회에도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폐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글을 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마음의 폐쇄가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책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은 대중적인 사고가 뭐예요?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대중적인 사고에서 안전함과 안심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빈칸 추론했어요, 아까? 딴 데 했어요? 여기 맞아요? 여기 빈칸했어요?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찾고 있지만 이 생각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뭐임에 틀림없다. 옳음에 틀림없고 또 그것은 좋은 생각임에 틀림없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맞았대요? 틀렸대요? 틀렸대. 근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한다면, 즉 받아들인다면, 여기 수용한다면 수용성이 여기 나오나요? 수용이 여기 나오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뭐 한다면 받아들인다면 수용성과 그리고 이제 뒤에 지식은 뒤에 나옵니다.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뭐를 상징한다? 공정함, 평등함, 동정심, 그리고 민감성. 다 좋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상징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중적 사고는 예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동설이 맞는 건가요? 천동설, 머리 대충 넘어갈게요. 오케이.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연구했었어요. 예. 달과 행성이 여기 코페르니쿠스가 달과 행성을 공부했었고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지구와 태양계에 있는 다른 행성이 뭐 한다고요? 돈다고요. 돈다를 그냥 뭐라고 번역했어요? 공전한다. 이렇게 한 거죠. 대중적인 사고는 이야기했었는데요. 수술이 필요로 하지 않았다. 깨끗한 도구들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리스터라는 사람이 높은 사망률, 병원에서 높은 사망률을 연구해서 멸균 치료법을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연구해보고. 근데 이 멸균 치료법은 즉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그런 치료법을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대중적인 사고는 말해줬습니다. 여성들은 가지면 안 된다고요. 권리를.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 펜크루스, 수잔 B. 앤서니라고 하는 이거와 같은 사람들은요. 싸워나갔고 그 다음 쟁취했다라는 거죠. 권리를. 그렇죠? 예,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 뭐가 거대한 차이가 있는데 수용성과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지식이라고 하는 거로 봐도 되겠죠? 지식, 진리. 수용과 진리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빈칸이니까 빈칸을 낼 수 없었고요.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숫자가 많은 편, 많은 쪽에 있는 게 사람이 많다라는 게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항상 뭐이다?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Getting licensed, 면허를 받게 되기 전에 운전하기 위해서 런던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엄청나게 어려운, 매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위협적인 이름을 갖고 있어요. 논리지래요. 그 시험은 포함하고 있는데 구획입니다. 구획. 골목골목을 구획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구획을 기억하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얼마 이상? 2만 개의 거리 이상이 되는 거죠. 런던 지역에 이상 이하 조심하시라 그랬고요. 자, 이거 기억하는 건 뭐다? 이 단어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술이더라라는 거죠. 그 기술은 엄청난 양의 기억 자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 자원은 2만 개 이상의 구획을 기억 자원이라고 한 거고요. 실제로 이상 미만 요 문제 계속 나오죠. 그렇죠? 요 두 문제는 계속 나올 거예요. 내용 문제가 나오면 요 두 개는 계속 나올 거예요. 사람들의 50% 미만이 택시 운전 훈련에 등록했던 50% 이하만이 시험에 통과했고요. 그리고 2년에서 3년 동안을 공부하는데 소비한 이후에 통과했다라는 거. 2, 3년 해도 50% 미만이더라라는 거. 이하가 아니라. 그것은 판명되었습니다. 택시 운전사의 뇌는 택시 운전을 안 하는 사람들의 뇌와 뭐하다고요? 다르다고요. 뭐에서? 방식에서. 어떤 방식? 그들의 초인적 기억 능력을 반영하는 방식. 초인적 기억 능력을 반영하는 모습은 뭐라고요? 이 구역 하나하나를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가주세요. 그러면 거기를 한 방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초인적인 기억 노력을 뭐 해주는 거? 반영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못 찾아가요. 물어 갑니다. 이 사람들은 찾아간다. 그걸 반영해준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뇌의 부분인데 가장 자주 연관이 되는 거, 기억 공간과 가장 자주 연관이 되는 뇌의 지역. 그 부분은 뭐 어느 부분이래요? 꼬리 부분이래요. 뭐의 꼬리? 해마 모양의 뇌 영역의 꼬리 부분이래요. 해마 모양의 뇌 영역의 꼬리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해마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해마라고 불리는 이 꼬리 모형의 바로 이 지역은 더 크더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택시 운전사들 속에서 평균보다 훨씬 더 뭐하다? 크다, 평균 이상이더라라는 거죠. 정책을 평가할 때 사람들은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어디에? 어떻게 정책이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집중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해결하는 데는 집중하지만 무시하고 경시하는 건 뭐예요?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무슨 효과? 다른 효과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빈칸 추론하고 싶었는데 여기 빈칸 추론했죠, 제가?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예. 예. 경제학자들은요, 부르는데 이 현상을 뭐로 부른다고요? 의도치 않은 결과의 법칙으로 부르는데요. 서술형 나는 학교는 이거 쓰라는 게 서술형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거 1번 문장 해석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1번 문장 해석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해 볼까요? 네가 관세를 부과했다고. 수입된 철강에 뭐 하고 싶어서? 보호하고 싶어서. 국내 철강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싶어서 수입되어지는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죠? 자, 국내 업체가 있고요. 수입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세를 부과하면 여기에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얘네가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그럼 이게 잘 팔리겠죠? 그렇죠? 이게 잘 팔리면 얘네들의 노동자의 일자리는 보장이 되어질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충분히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들의 직업은 실제로 뭐 되는 게 맞아요? 보호되는 게 맞죠? 경쟁 업체. 그럼 외국 업체니까 몇 번 업체? 여기 나왔어. 2번. 외국의 철강 회사와의 경쟁에서 보호받는 건 실제로 맞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다고요. 우리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안 뺏겼는데 이제 엉뚱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엉뚱한 데서 터져나옵니다. 우리 하늘이 뭐해? 우리 하늘이 뭐해? 5배로 했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는 대디아래요. 몇몇의 자동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기게 돼요. 어디에? 잘 보세요. 어디에? 외국 경쟁사니까 외국 자동차 회사에 누가 뺏긴다고요? 국내 자동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기게 되는 겁니다. 1번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2번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내용 어려운 건 여기에요. 5번. 5번이 어려운 거예요. 문장 삽입도 여기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장 삽입 여기 내는 거예요. 자, 왜일까요?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궁금해요. 실제로. 그렇죠? 왜일까요? 철강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던 관세 외국의 철강 가격을 높였었잖아요. 그렇죠? 높였었죠? 예. 그 관세가 철강의 가격을 인상시켜 버렸다고요. 자, 무슨 이야기라 그랬죠? 여기서 이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국내 철강 외국 철강 이렇게 됐어요. 300원 똑같이 300원 이렇게 됐어요. 그럼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건 외국 거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세를 붙였어요. 700원 1000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제 우리나라 거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1차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났어요? 국내 철강 노동자 일자리
노동자 일자리 유지. 그쵸? 이렇게 된 거죠. 지킨 거죠. 지킴. 이렇게 됐는데 문제가 터져 버렸어요. 그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국내에서 어떻게 돼요? 전체 철강 가격이 똑같이 올리겠죠. 왜? 손해를 너무 많이 보니까. 왜 손해일까요? 얘 1,000원, 얘 1,000원이고 300원이잖아요. 그쵸? 3개 팔아야 돼요. 하나 팔 때. 근데 쟤네는 세금으로 700원 떼가잖아. 그쵸?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얘네들이 생각이 또 바뀌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벌어졌다고요. 예. 어찌됐건 얘네들도 가격을 뭐 하게 된다고요? 똑같이 맞춰서 올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똑같이. 그 상황 동안에 외국에서는 외국 자동차 회사는 얼마에 이걸 샀었던 거죠? 300원에 샀던 거예요. 왜? 자기네 나라에서 사니까.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는 얼마 주고 사야 돼요? 나중에는 1,000원 주고 사야 돼요. 가격이 오른 다음에는요. 처음에는 300원 똑같으니까 상관없죠. 자동차 여기서는 똑같죠. 차이가 안 나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서서히 오르죠. 가격이. 철강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조금씩. 근데 외국은 그대로라고요. 이해가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철강의 가격을 인상시켰죠. 근데 뭐예요? 국내 자동차 업체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업법은 안 나죠. 업법으로 나는 학교는 여기 별표예요. 그냥 빌드면 틀리는 거예요. 따라서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그들의 자동차 가격을 뭐 해야 돼요? 올라야 돼요. 왜? 철강 가격이 국내에는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외국의 자동차의 가격은 그대로예요. 맞죠? 외국은 그대로 계속 얼마니까? 우리나라에만 1,000원이지 외국에는 계속 300원을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거니까. 맞죠? 그건 만들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국내 자동차 업체가. 어떻게? 덜 매력적이게. 뭐보다? 외국 자동차. 어려운 사람들은 외국에서는 철강 가격이 동일함. 우리나라에서는 철강 가격이 낮았지만 올라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된 거죠? 얘가 줘. 가격을 올리는 것은 국내 자동차의 판매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니까 판매량은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판매량이 줄게 되면 해고가 이어질 테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 몇몇의 국내 자동차 노동자는 그들의 직업을 잃게 된다. 잃어서 어디로 갔다? 외국으로 갔다라는 거죠. 외국으로 갔다.